서명을 받아서 우리 한 동포 구매하는 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김동길, 조갑재, 김진영 목사 팀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서모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LA의 보수단체 친북 좌파를 척결할 수 있는 앞으로 본국에서 우파 정당 재창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간단치가 않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들이 그냥 맨입으로 우리 LA 교민 1세 보수 인사들 도와달라.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좌파 척결 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맨손을 할 수 있는가. 본 기자가 30년간 처절하게 현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좌파들은 국가 기금을 받아가지고도 정부 자금을 받고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수들은 일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 사리 사용만 차리는지 보수의 강화,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그런 정부 당국자들을 볼 때 정말 보수 정체성이랄까요? 그 진정성들을 이해 못하겠다. 안타깝습니다. 보수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혼인데 그것을 개성 발전시키고 강화시키지 못하는 정부 관계자들 볼 때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남북한 문제 빠른 속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터 전 미 대통령 평양 다녀왔죠. 개망치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친선한 무슨 좋은 카드를 가지고 달려간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는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우리 한국 정부에 불쾌감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정일 북한 그쪽을 자주 왕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그 코드를 볼 때 카트가 누군가에 조심하라 당부하고 싶습니다. 노스코리아 그 지역은 정상적인 사람이 이성 있는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들을 만나서 설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북한 체제를 그 실체를 생각하고 분석해서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 중앙일보나 라디오 코리아 등에 보도하고 있죠. 북한 임금 법안 문제 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말동풍입니다. 정작 서울에서 북한 임금 문제를 다뤄야 될 국회의원들이 말동풍입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실 촛불을 켜들고 북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한국의 젊은이들 보기 드문 현장 사진입니다만은 어쨌든 북한 임금 문제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진 나오고 있죠. 북한지에서 발췌한 자료들인데 탈북자들의 그 정원을 종합해 볼 때 요도 수용소입니까? 북한 정치고 수용소에 같이 있는 우리 동포들 임신한 여자를 묶어놓고 배를 차서 유산시키는 등등 이런 만행들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눈앞을 가린다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쏟겠다는 심정입니다. 네,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잡아 먹으려고 하고 쥐도 없어서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이 수용소 현장 사진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우리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수들을 독방에 가둬놓고 총불을 내치면서 때리는 폭행하는 이 자행 만행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주여 호사나 호사나 이렇게 부르고 싶은 심정임을 그런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탈북자들 서울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통해서 북한 인도 문제를 다루면서 독재 타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을 볼 때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북한 노동당 그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그 3대 거친 이 족속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타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서울 남쪽에도 불량 방공포 군락업체 천안함 장비도 쏘겠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방개혁을 부르짖는 이 시간에 국방부 일각에서 방위청에서는 방위산업시에서는 부정부패 만연되고 있다.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군락업체들을 끼고
불량 군수품을 수입하는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계획,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을 앞둔 이 시간에 합동참모부를 좀 기능을 강화하자 국방계획 307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이 국방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칼을 들었으나 예비역 장군들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계획을 하겠다는 이 국방계획 의지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있는 예비역 장군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유발됐다. 지난 10년, 15년간 노태우 때부터 국방계획을 하지 않고 국방 의지를 상실한 듯한 그런 군부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칼을 들고 국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참 중심으로 한 기능 강화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북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안도합니다.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이나 젊은이는 벌써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비핵개방 삼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젊은 사람들이 북한 실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비핵개방 삼천 그 구호가 얼마나 정확하고 훌륭한 대북 제안인가를 모르고 비판하는 북한의 문을 개방시키라, 북한을 유도하라, 말은 쉬우나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크다는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네,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 하해 협력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이런 작태를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상당히 걱정, 근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본 기자가 30년간 역대 대통령들의 터키 대북 정책 관련하여 분석해본 결과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3년 기간 동안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국가 이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오판하여 내리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언론들이 계속해서 지조 없는 정권이다.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일부 일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기자가 판단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역사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기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또한 역사의 기록을 할 것인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 없다. 시대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부응하지 못했다. 비판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은 지난 30년간 최소한 노태우 정부이 오는 이 시간까지 대북 정책이나 특히 외교 국방 문제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원칙을 통해서 북한의 버릇을 고친 사람은 누구냐? 이명박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며칠 전에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이 왔다 갔죠. 그때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서울코리아가 주도권을 잡아라. 그렇게 말했고 북한 식량 지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되지 않고 아니다. 북한의 진정성 성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만나겠다.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이 강경한 원칙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를 볼 때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진한 대북 정책들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의가 확인될 때 만나겠다. 네? 북한의 성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성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이 좀 많아달라고 부탁했던 클린턴 앞에서 분명히 선을 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 정책을 볼 때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식량이 이런 사실 앞에서 오늘 본 기자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국방,
북한 정책에 관련해서 성공 사례들을 가소평가하는 데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오늘 어제 베를린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베를린 선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를 위한, 한반도에 대한 평화 선언이 담겨져 있는 선언문이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시간은 발표가 없습니다. 오늘 본 기자는 6.19 남북공동선언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가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실현 불가능한 6.15 공동선언문을 재음미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조영기 목사처럼 김대중, 김정일, 김일성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동포여 제가 잘못했다는 그런 기도 소리가, 참의 소리가 들리는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나 그 뜻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인은 자비, 불교의 근본 정신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한반도에 보살과 같은 사람이, 기독교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여 제발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있는 듯 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그런 불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다 이루었다고 최후의 말씀을 남겼지만 오늘 본 기자는 이 방송을 마감하는 시간에 우리 한반도가 통일의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날 다 이뤘다, 그런 역사의 메아리를 듣고 싶다는 심정을 전합니다. 거기 나폴레옹은 죽는 순간에 그 한마디, 나의 조국, 나의 프랑스, 나의 군대, 그 외마디를 들어볼 때 우리는 김정일, 김정은, 그 이전의 김일성,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만세라는 소리를 부르지 말고 한반도여 진정으로 남북이 하나가 됐다, 통일이다, 자유민주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이다, 그런 외마디가 들리기를 고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좀 방송이 미숙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방송은 키워드는 한반도 통일이며 남북화의 협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그 카드를 북한이 수용하라.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한 100년 세월이 흘러도, 또다시 100년 세월이 흘러도 남북화의 협력 통일은 요원하다. 그 점을 명심하면서 이 방송 시청하는 특히 노스코리아 노동자 여러분들, 정치권 수용소를 즉시 해방, 폐쇄하고 한반도 남북한 동족끼리 상호 교류하면서 자유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